공천을 신청해서 공천을 심사해서 공천하는 케이스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좀 전에 나왔던 이석연은 전략 공천에 관련된 그런 이야기를 한 거고, 정당은 어떤 상황에 따라서는 전략 공천을 하는데, 그래서 3월 14일, 15일 이틀간 광역 단체장 공천 신청자 면접을 봐요. 11일 날 공천 신청 마감됐었거든요. 현황을 한번 보니까 서울에 1명. 지역별로는 서울이 1명, 인천 1명, 경기 3명, 강원 2명, 대전 3명, 충북 1명, 충남 1명, 세종 3명, 대구 4명, 경북 4명, 부산 2명, 울산 1명, 경남 3명, 광주 1명, 제주 1명 등입니다. 예. 그리고 전북과 전남은 신청자도 없었습니다. 나 궁금했어. 그러니까 광주는 누가 나갔나요? 새끼. 공천 신청을 받았더니 김정기 전 숭실 사이버대 총장이 공천을 신청했어요. 서울시장에. 근데 양이 안 차. 그러니까 이제 바로 카드로 꺼내든 게 이석연인 거고. 예. 인천 1명은 당연히, 유정복. 경기 3명은 지금 그분도 포함되어 있나요? 홍준표 앞에서 무릎 꿇고 자료 전달한 그런 분. 그분. 그 여자분요? 포함이 안 된 것 같긴 예, 한데. 포함이 안 돼 있는데요, 지금. 저런.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쪽을 팔았는데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제 지금 대구 경북은 굉장히 치열한 거죠. 권영진 현 시장하고 박근혜 정권 말기에 여러 가지 논란이 있던 바로 김재수 농림부 장관, 다음에 이재만 전 최고위원이라고 표현하는 것보다 동구청장이라고 보는 게 맞지. 대구 동구청장. 동구청장. 다음에 이진훈 전 대구 수성구청장 이런 사람들이 뛰어들었고요. 경북지사에는 지금 남유진 전 구미시장, 이 선거 뛰어들려고 사퇴한 거잖아요 지금. 그리고 이철우, 김광린, 박명재 이런 현역 국회의원들이 있고요. 그리고 부산도 그러네요. 부산도 지금 보니까 서병수는 부산 자체를 홍준표가 지금 전략 공천 지역으로 밀고 있어요. 홍준표와 서병수는 앙숙입니다. 근데 서병수 공천을 안 하고 싶으니까 전략 공천 지역으로 빼놓은 상태이긴 하지만, 서병수 현 시장하고 박민식은 또 홍준표한테 밀려나가지고 아예 당협을 뺏겨버린 사람이고. 그렇죠. 그다음에 김영선 전 의원, 안홍준 전 의원, 하영재 전 산림청장 등이 지금 공천 신청했다고 그러는데, 여기도 정말 난망하네요. 쓰레기들만 다 모였네요. 그러니까 어차피 막 어떤 이슈 논란 속에 선거가 좀 위험하지 않을까 생각해봐도 리스트업 된 거 보니까 자신감이 생기지 않아요? 그러니까 겸손해야 됩니다. 어쨌든 이런 자들이 신청한 거 보니 제가 볼 때는 이제 자유한국당은 거의 패당 수준으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지금 높고요. 서울시장에 김정기 전 숭실사이버대 총장이라고 돼 있잖아요. 네. 이렇게 하니까는 감이 확 안 오는데, 이 사람이 누구냐면 2008년에 상하이 총영사를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그 중국 덩 씨라는 여자 스파이한테 우리나라 정치인들 200여 명의 명단과 주소와 연락처, 그리고 각각 그 총영사에서 가지고 있었던 네. 자료가 이 덩 씨라는 여자에게 다 넘어간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스파이냐 아니냐 막 이런 공방이 있었는데, 여자 스파이? 뭐 영화 같다. 진짜. 중국의 간첩이네. 중국의 유명한 여자 스파이인데요. 그 여자 스파이가 미인계로 유혹을 해서 얘가 거기에 홀라당 넘어가서 다 준 거예요. 로맨스 홀라당 먹고 준 거야. 모든 정보를. 스파이라 하면 좀 영화 같잖아. 그냥 간첩 새끼잖아. 간첩이잖아요. 여자가. 아니 여자가 이 새끼도 마찬가지. 당한 어쨌거나. 거죠. 그러니까 김정기 이 사람은 그래도 로맨스가 있는 분이네요. 당했다기보다는 그냥 자의로 홀라당 먹고 다 준 거예요. 근데 자위로? 이게 되게 웃긴 게, 이게 어떻게 밝혀졌냐면, 그 하드 디스크에서 이 사람하고 찍은 사진이 나와서인데, 사실은 이 사람하고는 이렇게 어깨를 감싸면서 와인잔을 들고 있는 사진 한 장이 나온 거였어요. 근데 더 웃긴 거는 이 상하이 영사관에서 사실은 이 김정기라는 사람 이전에 덩 씨라는 여자와의 불륜 때문에 해직이 된 사람이 있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중국 여자 하나가 아주 상하이 총영사를 덩씨는 직업적으로 유혹하시는 분이네. 그랬다고 볼 수도 있죠. 이런 자가 신청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자들이 모여서 공천을 신청한 곳이 자유한국당입니다. 그리고 이거 김영선 전 의원도 제가 참 들은 이야기가 많은데, 그 일산에서 아무리 이게 그거군요. 팟캐스트라고 해도 차마 이야기할 수가 없어서 해요. 그냥 저만 아는 걸로. 제목만 궁금해. 말 안 하는 것이 훨씬 더 사건을 키웁니다. 대체 어떤 거길래? 그냥 풀어놔요. 네, 우리 나중에 식사하면서 말씀드릴게요. 네, 너무 지저분해. 이거는 애청자를 우롱하는 겁니다. 저도 그 정두원처럼 이게 좀 욕 좀 먹겠습니다. 스무고개로. 격천 동절 일인가요? 그 정도는 아니고. 새가 날아든다는 여러분들의 하트를 먹고 삽니다. 잊지 않으셨죠? 에피소드 제목을 누르고 플레이가 되면 오른쪽 위에 하트를 꾹 눌러주세요. 오늘도 감사합니다.
더 많은 분들이 들을 수 있도록 하트 꼭 눌러주세요. 자, 근데 재밌는 게 있어요. 지금까지는 광역 이야기였잖아요. 그러니까 뭐 무슨 어마어마한 이슈가 터져도 최근에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과 민주당의 지지율이 올라가는 현상을 보이잖아요. 그러면 한 번쯤 나가고 싶은 사람들도 결국은 접게 되거든요. 공개적으로 표현을 했다가 쪽을 파는 것보다 나아. 그러니까 안 나가니까 공천 신청을 받으면 이따위예요. 그렇죠. 실제로 여기서 대구시장하고 경북지사 이런 정도를 제외하고는 이렇게 되면은 정당은 어떻게 되냐면 일단 심사는 해요. 하는데 대부분 나가리 될 가능성이 높아요. 전략 공천을 하겠다가 되는 상태가 훨씬 많아질 거고 공천 면접을 볼 때 각서를 썼다고 해요. 이번에는. 근데 그 각서가 이런 거지. 미투 운동 각서가 있어요. 뭔가 혐의가 나오면 무조건 사퇴하겠다 요건데 그 경기도지사 예비후보라고 하는 박종희 씨가 정말 홍준표를 대놓고 디스했어요. 홍준표가 당대표라서 위기다, 당이. 그 정도만 말을 한 게 아니고. 야, 그래도 그 당에 사람이 있네요. 아직은 희망이 있네요. 사람이 있네. 사람 한 명이 있네. 딱 한 명이죠? 한 명일 겁니다. 공천관리위원회 이제 심사위원이 묻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위기인데 전략적인 극복 방안이 있냐라고 물으니까 이거는 야수님 해주십시오. 홍준표 대표가 당의 얼굴이라 위기입니다. 그래서 선거 때 홍 대표가 뒤로 물러나고 선거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해서 홍 대표는 당을 꾸리고 선대위가 선거를 이끄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 새끼 좌파가 우리 당에 들어왔네. 어떤 느낌을 받았냐면은 실제로 수구 보수 세력이라고 하는 사람들 위기감 같은 거예요. 우리는 그냥 우리들 입장에서 홍준표가 당대표라 위기다는 말을 우리가 많이 해왔잖아요. 근데 지역이 어딥니까? 경기도 출마한 사람이잖아. 이 사람 입장에서 보면 언론에서도 안 도와주고 있고 그러다 보면 지금 선거가 3개월 정도 남았다고 하지만 극복될 방법이 없다. 그리고 지금 당이 선대위 체제를 꾸려지면 어차피 홍준표가 각 지역에 가서 지원 유세해야 돼요. 근데 홍준표가 사실 먹히는 지역은 저는 우리나라에 없다고 보거든요. 대구가도 표가 떨어진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정말 욕 많이 먹을 겁니다.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금 지역에서 이 상황에서요. 이 전국에서 빨간색이 있고 선거를 한다고요? 아, 이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정말로 자유한국당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박종희 전 의원은. 그러니까 이거 엄청난 디스인데 홍준표 씨 당신이 선대위원장 맡아서 유세 나오면 선거 지니까 당신은 선거 때 찌그러져 있어 이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정확한 진단얘기이기도 하고. 근데 박종희 씨가 하나 잃은 게 있어요. 그럼 홍준표를 보내면 대안이 있나요? 김성태가 하겠죠. 그렇죠. 대안이 없어요, 사실은. 어쨌거나. 아니 그 정도 인물이 있으면 네. 서울시장 내보내지. 그래서 박종희의 모수는요. 박종희의 모수는 그 당에 신청하지 말았어야 됩니다. 이 정도의 마인드라고 한다면 신청하지 않는 게 낫습니다. 왜 그러냐면 홍준표를 내보내도 대안이 없는 당이에요. 근데 간혹 보면 정말 이 자유한국당이 보수 정당이라고 보수의 가치를 지키는 정당이라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보수 아니죠. 그러니까 박종희 의원이 이제 그런 케이스 같아요. 이게 이 자유한국당이라는 정당 자체가 자신이 생각하는 어떤 보수의 가치를 담고 있는 정당이라고 굉장히 큰 오해를 하고 있어서 이런 결의를 보여주는 것 같은데 너무 안타깝네요. 그러니까 지금 10대, 20대 이 나라 청년들이 80, 90%가 지금 진보 정치 성향을 띠고 있고 현 정부를 지지하고 있다란 말이에요. 근데 자기 아버지가 빨간색 입고 나가. 그럼 자식이 고개를 못 든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무슨 낯짝으로 사람이면 한국당이 공천을 신청하겠어요. 이런 사람들은 절대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근데 박종희 씨가 일단 쌍피로 홍준표만 디스한 게 아니에요. 남경필도 디스를 했어. 남지사는 반의 반쪽 지지율만 퍼올릴 수 있다. 반은 탈당, 복당으로 썩었고 반은 가족 문제 등으로 썩어 득표율은 30%밖에 안 된다. 남지사를 전략적으로 공천에서 배제해 컨벤션 효과를 이루는 것이 필승 카드이고 그나마 이길 수 있는 희망이라고 이야기했다. 사람 하나 있다니까. 정확히 찍었네. 그러니까 실제로 남경필 지사가 아들 문제라든지 뭐 여러 가지 뽕 문제도 있죠. 네. 가정사 문제가 있어서 지금 여론조사를 보면은 이재명 시장 등의 민주당 후보의 반도 안 나오고 있는 상태거든요. 근데 그 지지율이 몇 달간 지속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 당선되기 힘들어요. 그럼요. 빠지죠. 그러니까 지금 촛불혁명 이후에 재편된 국민들 이분들이 입장에서 보면 남경필한테 손이 안 가는 게 사실인데 또 남경필만큼 인지도가 있는 사람도 없는 상태. 그러니까 박종희 같은 사람을 오히려 공천하는 것이 자유한국당이 더 이득일 수도 있어요. 확장성이 딱 멈춰버린 후보는 당 입장에서 굉장히 어렵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남경필이 받기는 받았는데 공천해봐야 당선 가능성이 점점 떨어지고 있다고. 이게 자유한국당의 지금 현 상태인 것 같아요. 딜레마죠.
미투 운동과 관련해서 공천 취소를 거론하는 서약서가 생긴 것은 처음이랍니다. 그래서 미투 운동 후보로 확정되더라도 도덕성 등의 흠결이 추가될 경우 공천 취소를 당해도 승복하겠다 이런 걸 썼다 그러고요. 당연히 승복한다고 하겠죠. 근데 이게 논란으로 갈 것 같고. 근데 자유한국당이 광역 말고 경기도 네 곳을 전략 공천지로 지정을 했어요. 보통은 이제 우리가 뭐 민주당만 해도 이제 권리당원들이 워낙에 많으니까 밑에서 끌어올리자 권리당원 투표 반, 여론조사 반 이렇게 보통 할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경기도 네 곳은 전략 공천하겠다고 미리 못을 박은 거예요. 대표적으로 수원, 고양, 영인, 성남. 느낌이 오지 않으세요? 사람은 있나요? 경기도에서 가장 큰 도시들이에요. 인구 100만이 넘는 100만 이상. 예, 그러니까 큰 도시들. 남짓. 사실상 경기도에 있어서 그렇지 지방으로 내려가면 대전이나 광주나 이런 데로 내려가면 사실 광역시에 근접하고 있는 예. 그렇죠. 이런 100한 정도. 근데 4, 50만. 수원하고 고양하고 성남은 민주당 쪽이 지금 시장이었던 곳이거나 시장직 내려놓은 부분이 있으니까 영인만 자유한국당 출신인 거죠. 홍준표가 잔머리 젖같이 굴리는 게 사실은 여기가 타겟이 아니라는 거예요. 선거 나가봐야 어차피 여기는 져요. 영인도 내가 보기에는 이번에는 우리 쪽으로 넘어옵니다. 근데 정말 싫어하는 인물이 부산시장인 서병수하고 창원시장인 안상수잖아요. 안상수를 안 꼽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경기도도 이렇게 했으니까 100만 넘은 창원 너희들도 우리가 전략 공천할까 이렇게 돼버리는 그 노림수를 노리고 있다는 거죠. 안상수하고는 진짜 홍준표하고는 내가 봤을 때 같은 당이어서 그렇죠. 전생에 철천지 왼수였어요. 둘이 서울광장에서 맞짱 한번 떴으면 좋겠어. 짱돌 들고. 왜 이렇게 싸우는지 몰라. 창원도 100만 만들려고 마창진으로 합쳤죠. 다 합쳤잖아요. 합쳤죠. 그래서 100만 만들었는데 안상수가 난 더 웃기는 게 홍준표보다 더 일찍이 당대표를 했던 사람이야. 이명박 때. 보훈상수. 아우, 잘 나갔지. 근데 그 사람이 공천이 안 되니까 광역도 아니고 일개 도시에 시장으로 내려가서 월급 받아서 먹고 사는 그 인간의 어떤 추태도 정말 대단하다. 70이 훨씬 넘었어 이제. 꼬리 팍 내리고 살고 있죠 지금. 홍준표가 불행하게도 당대표가 돼버린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는 보고 즐기면 되는 거죠. 특히 이 이번 경선이 이렇게 얼마만큼 재미있고 공정하게 되느냐, 뭐 이게 제일 핵심인데 자유한국당에서 사실 그 개자식들이 모여서 개 같은 짓을 한다고 해서 우리가 욕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개들끼리 그냥 이렇게 하는 거죠. 아니, 한 사람은 빼세요. 사람이 있네요. 아. 박종희 씨. 어쨌든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통계도 그렇지만 제가 볼 때는 대구를 말고는 거의 다 뭐 자유한국당이 힘들 것 같은 이렇게 보거든요. 다들 그렇게 보고 있는 거잖아요. 네. 대구마저도 지금 흔들리고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그런 문화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만들어낸 문화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에 신청하기도 꺼리는 이게 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내가 썩을 대로 썩어진 그 당의 후보를 내 손으로 찍는다는 것도 수치스럽다는 거예요. 이런 판에 이게 무슨 아무리 홍준표가 짱구를 굴려도 모여서 공천을 신청한 곳이 자유한국당입니다. 그리고 이거 김영선 전 의원도 제가 참 들은 이야기가 많은데 그 일산에서 아무리 그렇죠, 이게 그분이요. 팟캐스트라고 해도 차마 이야기할 수가 없어서 해요. 그냥 저만 아는 걸로. 아, 제목만, 제목만. 아, 궁금해. 말 안 하는 것이 훨씬 더 사건을 키웁니다. 대체 어떤 거길래? 그냥 풀어놔요. 네, 우리 나중에 식사하면서 말씀드릴게요. 네, 너무 지저분해. 이거는 애청자를 우롱하는 네, 겁니다. 저도 이 그 정두원처럼 이게 좀 욕 좀 먹겠습니다. 스무고개로. 격천 동절 일인가요? 그 정도는 아니고. 아. 새가 날아든다는 여러분들의 하트를 먹고 삽니다. 잊지 않으셨죠? 에피소드 제목을 누르고 플레이가 되면 오른쪽 위에 하트를 꾹 눌러주세요. 오늘도 감사합니다. 더 많은 분들이 들을 수 있도록 하트 꼭 눌러주세요. 자, 근데 재밌는 게 있어요. 지금까지는 광역 이야기였잖아요. 그러니까 뭐 무슨 어마어마한 이슈가 터져도 최근에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과 민주당의 지지율이 올라가는 현상을 보이잖아요. 그러면 한 번쯤 나가고 싶은 사람들도 결국은 접게 되거든요. 공개적으로 표현을 했다가 쪽을 파는 것보다 나아. 그러니까 안 나가니까 공천 신청을 받으면 이따위예요. 그렇죠. 실제로 여기서 대구시장하고 경북지사 이런 정도를 제외하고는 이렇게 되면은 정당은 어떻게 되냐면 일단 심사는 해요. 하는데 대부분 나가리 될 가능성이 높아요. 전략 공천을 하겠다가 되는 상태가 훨씬 많아질 거고 공천 면접을 볼 때 각서를 썼다고 해요. 이번에는. 근데 그 각서가 이런 거지. 미투 운동 각서가 있어요. 뭔가 혐의가 나오면 무조건 사퇴하겠다 요건데 그 경기도지사 예비후보라고 하는 박종희 씨가 정말 홍준표를 대놓고 디스했어요.
홍준표가 당대표라서 위기다, 당이. 그 정도만 말을 한 게 아니고. 야, 그래도 그 당에 사람이 사람, 있네요. 아직은 희망이 있네요. 사람이 있네. 네, 사람 한 명이 있네. 딱 한 명이죠? 한 명일 겁니다. 공천관리위원회 이제 심사위원이 묻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위기인데 전략적인 극복 방안이 있냐라고 물으니까 이거는 야수님 해주십시오. 홍준표 대표가 당의 얼굴이라 위기입니다. 그래서 선거 때 홍 대표가 뒤로 물러나고 선거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해서 홍 대표는 당을 꾸리고 선대위가 선거를 이끄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 새끼 좌파가 우리 당에 들어왔네. 어떤 느낌을 받았냐면은 실제로 수구 보수 세력이라고 하는 사람들 위기감 같은 거예요. 우리는 그냥 우리들 입장에서 홍준표가 당대표라 위기다는 말 우리가 많이 해왔잖아요. 네. 근데 지역이 어딥니까? 경기도 출마한 사람이잖아. 이 사람 입장에서 보면 언론에서도 안 도와주고 있고 그러다 보면 지금 선거가 3개월 정도 남았다고 하지만 극복될 방법이 없다. 그리고 지금 당이 선대위 체제를 꾸려지면 어차피 홍준표가 각 지역에 가서 지원 유세해야 돼요. 네. 근데 홍준표가 사실 먹히는 지역은 저는 우리나라에 없다고 보거든요. 대구가도 표가 떨어진다고 떨어지네.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정말 욕 많이 먹을 겁니다.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금 지역에서 이 상황에서요. 이 전국에서 빨간색이 있고 선거를 한다고요? 아, 이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 네. 사람은 정말로 자유한국당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박정희 맞아요. 전 의원은. 그러니까 이거 엄청난 디스인데 홍준표 씨 당신이 선대위원장 맡아서 유세 나오면 선거 지니까 당신은 선거 때 찌그러져 있어 이거잖아요. 네. 또 정확한 진단 얘기기도 하고. 근데 박종희 씨가 하나 잃은 게 있어요. 그럼 홍준표를 보내면 대안이 있나요? 김성태가 하겠죠. 그렇죠. 대안이 없어요, 사실은. 어쨌거나. 아니 그 정도 인물이 있으면 네. 서울시장 내보내지. 그래서 박종희의 모수는요. 박종희의 모수는 그 당에 신청하지 말았어야 됩니다. 이 정도의 마인드라고 한다면 신청하지 않는 게 낫습니다. 왜 그러냐면 홍준표를 내보내도 대안이 없는 당이에요. 근데 간혹 보면 정말 이 자유한국당이 보수 정당이라고 보수의 가치를 지키는 정당이라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보수 아니죠. 그러니까 박종희 의원이 이제 그런 케이스 같아요. 이게 이 자유한국당이라는 정당 자체가 자신이 생각하는 어떤 보수의 가치를 담고 있는 정당이라고 굉장히 큰 오해를 하고 있어서 이런 결의를 보여주는 것 같은데 너무 안타깝네요. 그러니까 지금 10대, 20대 이 나라 청년들이 80, 90%가 지금 진보 정치 성향을 띠고 있고 현 정부를 지지하고 있다란 말이에요. 근데 자기 아버지가 빨간색 입고 나가. 그럼 자식이 고개를 못 든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무슨 낯짝으로 사람이면 한국당이 공천을 신청하겠어요. 이런 사람들은 절대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근데 박종희 씨가 일단 쌍피로 홍준표만 디스한 게 아니에요. 남경필도 디스를 했어. 남지사는 반의 반쪽 지지율만 퍼올릴 수 있다. 반은 탈당, 복당으로 썩었고 반은 가족 문제 등으로 썩어 득표율은 30%밖에 안 된다. 남지사를 전략적으로 공천에서 배제해 컨벤션 효과를 이루는 것이 필승 카드이고 그나마 이길 수 있는 희망이라고 이야기했다. 사람 하나 있다니까. 정확히 찍었네. 그러니까 실제로 남경필 지사가 아들 문제라든지 뭐 여러 가지 뽕 문제도 있죠. 네. 가정사 문제가 있어서 지금 여론조사를 보면은 이재명 시장 등의 민주당 후보의 반도 안 나오고 있는 상태거든요. 근데 그 지지율이 몇 달간 지속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 당선되기 힘들어요. 그럼요. 빠지죠. 그러니까 지금 촛불혁명 이후에 재편된 국민들 이분들이 입장에서 보면 남경필한테 손이 안 가는 게 사실인데 또 남경필만큼 인지도가 있는 사람도 없는 상태. 그러니까 박종희 같은 사람을 오히려 공천하는 것이 자유한국당이 더 이득일 수도 있어요. 확장성이 딱 멈춰버린 후보는 당 입장에서 굉장히 어렵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남경필이 받기는 받았는데 공천해봐야 당선 가능성이 점점 떨어지고 있다고. 이게 자유한국당의 지금 현 상태인 것 같아요. 딜레마죠. 미투 운동과 관련해서 공천 취소를 거론하는 서약서가 생긴 것은 처음이랍니다. 그래서 미투 운동 후보로 확정되더라도 도덕성 등의 흠결이 추가될 경우 공천 취소를 당해도 승복하겠다 이런 걸 썼다 그러고요. 당연히 승복한다고 하겠죠. 근데 이게 논란으로 갈 것 같고. 근데 자유한국당이 광역 말고 경기도 네 곳을 전략 공천지로 지정을 했어요. 보통은 이제 우리가 보면 안홍준 전 의원, 뭐 하영재 전 산림청장 등이 지금 공천 신청했다고 그러는데 여기도 정말 난망하네요. 쓰레기들만 다 모였네요. 그러니까 어차피 뭐 막 어떤 이슈 논란 속에 선거가 좀 위험하지 않을까 생각해봐도 리스트업 된 거 보니까 자신감이 생기지 않아요? 그러니까 겸손해야 됩니다. 어쨌든 이런 자들이 신청한 거 보니 제가 볼 때는 이제 자유한국당은 거의 패당 수준으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지금 높고요. 서울시장에 김정기 전 숭실사이버대 총장이라고 돼 있잖아요. 네. 이렇게 하니까는 감이 확 안 오는데 이 사람이 누구냐면 2008년에 상하이 총영사를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그 중국 덩 씨라는 여자 스파이한테 우리나라 정치인들 200여 명의 명단과 주소와 연락처 그리고 각각 그 총영사에서 가지고 있었던 네. 자료가 이 덩 씨라는 여자에게 다 넘어간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스파이냐 아니냐 막 이런 공방이 그 있었는데 여자 스파이? 뭐 영화 같다. 진짜. 중국의 간첩이네. 중국의 유명한 여자 스파이인데요. 그 여자 스파이가 미인계로 유혹을 해서 얘가 거기에 홀라당 넘어가서 다 준 거예요. 로맨스 홀라당 아니, 아니, 홀라당 잠깐만. 먹고 준 거야. 이게 모든 정보를. 스파이라 하면 좀 영화 같잖아. 그냥 간첩 새끼잖아. 간첩이잖아요. 여자가 아니, 여자가- 이 새끼도 마찬가지. 당한 어쨌거나. 거죠. 그러니까 김정기 이 사람은 그래도 로맨스가 있는 분이네요. 아니, 멋있다. 당했다기보다는 그냥 자의로 홀라당 먹고 다 준 거예요. 아니, 근데 자위로? 이게 되게 웃긴 게 이게 어떻게 밝혀졌냐면 그 하드 디스크에서 이 사람하고 찍은 사진이 나와서인데 사실은 이 사람하고는 이렇게 어깨를 감싸면서 와인잔을 들고 있는 사진 한 장이 나온 거였어요. 근데 더 웃긴 거는 이 상하이 영사관에서 사실은 이 김정기라는 사람 이전에 덩 씨라는 여자와의 불륜 때문에 해직이 된 사람이 있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중국 여자 하나가 아주 그럼 상하이 그 총영사를 덩씨는 직업적으로 유혹하시는 분이네. 그랬다고 볼 수도 있죠. 이런 자가 신청했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자들이 모여 공천을 신청해서 공천을 심사해서 공천하는 케이스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좀 전에 나왔던 이석연은 전략 공천에 관련된 그런 이야기를 한 거고, 정당은 어떤 상황에 따라서는 전략 공천을 하는데, 그래서 3월 14일, 15일 이틀간 광역 단체장 공천 신청자 면접을 봐요. 11일 날 공천 신청 마감됐었거든요. 현황을 한번 보니까 서울에 1명, 지역별로는 서울이 1명, 인천 1명, 경기 3명, 강원 2명, 대전 3명, 충북 1명, 충남 1명, 세종 3명, 대구 4명, 경북 4명, 부산 2명, 울산 1명, 경남 3명, 광주 1명, 제주 1명 등입니다. 예. 그리고 전북과 전남은 신청자도 없었습니다. 나 궁금했어. 그러니까 광주는 누가 예. 나갔나요? 새끼. 공천 신청을 받았더니 김정기 전 숭실 사이버대 총장이 공천을 신청했어요. 서울시장에. 근데 양이 안 차. 그러니까 이제 바로 카드로 꺼내든 게 이석연인 거고. 예. 인천 1명은 당연히, 이정복. 경기 3명은 지금 그분도 포함되어 있나요? 홍준표 앞에서 무릎 꿇고 자료 전달한 그런 분. 그분. 그 여자분요? 포함이 안 된 것 같긴 예, 한데. 포함이 안 돼 있는데요, 지금. 저런.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쪽을 팔았는데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제 지금 대구 경북은 굉장히 치열한 거죠. 권영진 현 시장하고 박근혜 정권 말기에 여러 가지 논란이 됐던 바로 김재수 농림부 장관, 다음에 이재만 전 최고위원이라고 표현하는 것보다 동구청장이라고 보는 게 맞지. 대구 동구청장. 예, 동구청장. 다음에 이진훈 전 대구 수성구청장 이런 사람들이 뛰어들었고요. 경북지사에는 지금 남유진 전 구미시장, 이 선거 뛰어들려고 사퇴한 거잖아요 지금. 그리고 이철우, 김광린, 박명재 이런 현역 국회의원들이 있고요. 그리고 부산도 그러네요. 부산도 지금 보니까 서병수는 부산 자체를 홍준표가 지금 전략 공천 지역으로 밀고 있어요. 홍준표와 서병수는 앙숙입니다. 근데 서병수 공천을 안 하고 싶으니까 전략 공천 지역으로 빼놓은 상태이긴 하지만 서병수 현 시장하고 박민식은 또 홍준표한테 밀려나가지고 아예 당협을 뺏겨버린 사람이고, 그렇죠. 그다음에 김영선 전 의원,